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도라는 이름이 붙은 지 10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호남 지자체들이 전라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자살과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학교 교장들이 줄줄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소환됐습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혹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새만금 매립에 나설 수 있게 돼 내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내부 409제곱킬로미터 가운데 매립이 필요한 면적은 291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립이 완료된 곳은 35제곱킬로미터,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용지 매립을 민간 투자에 맡겨둔 탓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부지 매립부터 개발까지 일종의 시행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자본금 3조 원으로 최대 5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2대 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해 직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국제협력 용지에 수변 도시 개발을 하는 사업, 또 이후에 그 관광 레저 용지에 잼버리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 6월쯤 공사 출범이 가능합니다. 공포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이제 설립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출범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새만금 조기 개발이 공사 출범으로 속도감을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시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라도 방문회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1000년의 역사가 쌓인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공동개발해 관광형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시 등 호남권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라도란 명칭이 등장한 지 1000년이 되는 내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한국의 미래 천년 관광을 이끌어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전라남북도, 광주 3개 시도가 한자리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라도를 전 국민, 전 세계인에게 펼쳐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공동으로 전라도의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관광 자원으로 개발합니다. 또 전라도 인문학을 체험하는 청소년 문화 대탐험단을 운영합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계한 다양한 축제도 개발하는 등 9개 분야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는 전라도 역사를 재정립함으로써 정체성 회복과 자긍심 고취,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은 공동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도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춘천을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 등 전국을 돌며 길거리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1000년의 역사가 쌓인 전라도의 문화유산이 관광 자원으로 개발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전라도 방문회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해 전북 교육계에는 자살과 학교폭력,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유독 많았습니다. 각종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교장들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줄줄이 소환됐는데요. 의원들은 교장들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해 강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여중생 A양은 자살 전 2차례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어른들에게 보낸 사실상 구조 신호였지만 학교 측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며 학교 측의 무사 안일함을 질타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왜 자꾸 자해를 한대 이유를 모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셨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않기 때문에 그 상담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그 학교 폭력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안 상서중 교사 자살 사건은 사건을 인지한 교장이 학부모 설득에 실패해 일이 커진 것 아니냐며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송교사의 입장을 학부모들에게 대변했다라기보다 학부모님들에게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학부모님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이른 아침부터 지금 밤 늦게까지 헌신 봉사하는 우리 송교사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 의원의 청탁 거절에 따른 보복 감사 논란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군상고 교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압력이나 청탁으로 곡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의회는 전북교육계에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30대 남성을 유혹해 돈을 뜯어내려 한 10대 남녀 일당 3명이 붙잡혔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져 10대 1명은 흉기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37살 남자 A씨와 18살 B양이 모텔 주차장에 차례로 내립니다. 오늘 새벽 휴대전화 조건 만남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만난 사이입니다. 이들이 객실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양과 친구 사이인 18살 남자 C군과 D군이 뒤따라 들어섭니다. 밤에 이제 그 주차장에 샤다가 내려가는데 여자애가 샤다를 올려줬더라고요. CCTV 보니까. C군과 D군은 A씨에게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했고 돈을 주겠다며 이들을 승용차로 유인한 A씨는 차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C군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무인텔 주차장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배달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양을 비롯한 10대 3명은 처음부터 조건 만남 상대 남자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모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3명이 휴대폰 어플 조건 만남 통으로 만나는 남자를 상대로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C군과 D군에게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를, A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최근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태극기를 청년 작가들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우리 선인들이 서예 교과서로 쓰던 중국 명필들의 글씨본도 소개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정체성, 그리고 국민정신을 상징하는 태극기. 하지만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요즘, 청년 작가들이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태극기를 재해석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져온 태극기의 의미와 정신을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감성으로 담아냈습니다. 태극기의 그 시작과 현재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표현한 어떤 그 단체전입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의 그 시대 정신과 가치를 생각하면서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명필이자 서성으로 존경받는 왕희지. 자신만의 서체를 구축한 명필, 당나라 구양순과 송나라 소동파, 그리고 이들의 글씨를 모은 집첩까지 우리 선인들이 글씨를 연습하기 위해 따라 써온 중국 명필들의 글씨본들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음식과 문화가 만난 첫 번째 뮤지컬 비밥이 전주에 찾아왔습니다. 비빔밥 식재료를 씻고, 썰고, 볶고 만드는 모습들이 비트박스와 아카펠라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비보잉과 아크로바틱 등 역동적인 춤사위가 곁들여지며 모든 부분들이 마치 비빔밥의 재료처럼 조화롭게 한데 어우러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 2일 발족한 고교 의무급식 운동본부는 5개 시 지역의 의무급식 실현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의무급식 미실시 지역의 단체장을 면담한 결과 전북도청이 고교 의무급식 예산 편성 입장을 밝힐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만큼 도지사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의무급식 운동본부 측은 강원도에 이어 세종시에서도 내년부터 고교 의무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해 도지사가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초 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주 역사 전면 개선 사업비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됐습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국토위원회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30억 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 밖에도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400억 원 늘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모두 26개 사업의 국가 예산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촌 중고등학생의 통학택시 지원 사업이 뚜렷한 배분 기준도 없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한완소 의원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 통학택시 지원금이 실제 이용 학생과 크게 차이가 나고 아무런 산출 근거도 없이 시군에 임의로 배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마다 이용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3년째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 시군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6조 4,052억 원을 편성하고 도의회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전북 예산안이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지난해보다 15.4% 증가한 2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3,639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해보다 15.9% 4,500억 원이 증가한 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증설비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의 내년 본 예산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에 확정됩니다. 전주시가 전주 한지로 다시 제작한 고종 황제 진서를 바티칸의 기록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904년 고종이 바티칸 교황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보낸 진서를 전주 한지를 이용해 복본으로 만들어 바티칸 비밀문고 책임자인 장루이 부르게 대주교에게 전달하고 바티칸의 기록물로 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밤에 모두 그치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7, 8도가량 낮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겠지만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